안녕하십니까. 우리 14강의 20번입니다. 주장 파악 유형인데요. 우리 보통 주장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해야 한다와 같은 그런 어떤 강조의 표현을 이용해서 주장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또 보통 글의 뒷부분에서 필자의 주장이 잘 드러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바로 지문을 보기 전에 여기 이 지문에 성문법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문법이란 거는 간단히 말해서 글로 쓰여져 있는 법을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을 글로 써놓은 책을 법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헌법, 민법, 형법 등은 모두 글로 쓰여져 있고 법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제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사실은 성문법 체제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데 이 성문법과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불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같은 어떤 몇몇 나라가 불문법을 도입을 하고 있고 이런 나라에서는 법전에 쓰여져 있지 않더라도 이전의 판례나 관습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해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개념 중에서 이 성문법이라는 개념을 좀 염두에 두고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have suggested. 사람들은 제안했습니다. Will be better protected. 우리가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Against our rulers and the tyranny of the majority through a written constitution. 성문 헌법을 통해서 우리의 통치자들과 다수의 횡포로부터 우리가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제안했습니다. Certainly, 확실히 the American Constitution was a noble document. 미국 헌법은 고귀한 문서였습니다. Guaranteeing individual liberties and freedom of conscience. 개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전에 성문법이 없던 시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시대에는 왕이나 권력자가 법전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다르게 그런 조항들을 적용을 해서 국민들을 괴롭힐 수가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성문 헌법이 있으면, 즉 법이라는 게 글로 정확하게 쓰여져 있으면 이런 권력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적용할 수가 없을 테니까 이들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서는 이런 성문법의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 헌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번 찾아보니까 미국 헌법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즉 이런 성문화된 조항을 토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성문법이란 거는 이런 어떤 통치자들의 어떤 횡포나 독재 요런 것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읽으면 지금 이 글의 필자는 뭔가 성문법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사실 다음 문장에 바로 but이라는 연결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바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이 다음 문장에 있는 주어 it은 미국의 성문화된 헌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뒤쪽에 보면 A statement of the obvious ideas transformed from the unwritten British political system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이 글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불문의 영국 정치 체제에서 전해진 명확한 생각들의 진술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미국이 원래는 영국에서 비롯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영국의 불문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지금 미국 헌법에 담겨 있는 이 원칙들이 사실은 영국의 불문법에서 가져다가 미국 헌법에 성문화 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이 뒷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글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니까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it has worked. 그러나 미국의 성문화된 헌법이 잘 작동했던 것은 because the principles it preserved were very vague and general truisms. 그것이 보존한 원칙들이 매우 모호하고 일반적인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원래 사실 헌법이란 것은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이면서도 추상적이고 또 되게 모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헌법에 국민은 매일 아침 웃으면서 출근을 해야 한다
라는 이런 조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문제는 이 조항은 너무나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좀 특정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과연 이 헌법을 좋아할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헌법이 논란만 일으키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을 것입니다. 즉, 이 미국의 헌법이 담고 있는 이 원칙들, 즉 이 조항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되게 두루뭉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이 미국의 헌법이 잘 작동할 수 있었다라고 이 문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문장의 it도 미국의 성문화된 헌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지금 be interpreted라는 이 표현이 기본적인 동사인데 이 be와 interpreted 사이에 지금 and has been이라는 이 표현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 has been 뒤에 interpreted가 또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더 해석이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괄호 쳐진 이 문장처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It could be interpreted and has been interpreted in entirely different ways by different people. 미국 헌법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즉, 미국 헌법이 앞에 언급된 것처럼 추상적이고 모호했기 때문에 이 사람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 헌법을 해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 이 필자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이 성문화된 헌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인 걸까요? 부정적인 입장인 걸까요? 사실 좀 여기까지만 읽으면 좀 헷갈리는데 정답을 말하자면 지금 이 글의 필자는 헌법의 이 성문화된 헌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 번째 문장에서 방금 읽었던 이 세 번째 문장에서 미국 헌법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잘 작동한다라고 말했으니까 얼핏 읽으면 뭔가 이 미국의 성문화된 헌법의 이런 추상성과 모호함이 장점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네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사실 계속해서 미국 헌법의 단점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이 필자가 미국 헌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염두에 두고 읽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헌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게 사실은 이 미국 헌법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하자면 이 but이라는 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but 앞에 즉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는 미국 헌법이 어떤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긍정적인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but이라는 이 역접의 연결어를 통해서 이 but 이하부터는 지금 필자가 미국 헌법이 어떤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단점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 문장 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 문장의 silences and omission 이 표현은 침묵과 누락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침묵과 누락이란 거는 미국 헌법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쓰여 있지 않고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쓰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침묵과 누락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By silences and omissions 그 침묵과 누락으로 인해 즉, 이 미국 헌법의 모호함과 추상성으로 인해 it may destroy rather than increase liberty. 그것은 자유를 증진시키기보다는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Written constitutions in themselves are no guarantee of liberty. 성문헌법 그 자체로는 자유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에 여기 옆에 쓰여 있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는 보장한다. 단 사회 질서를 해치는 표현은 규제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쓰여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에서 사회 질서를 해친다라는 것의 기준이 사실은 되게 모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지금 사회 질서를 해치는 표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럼 아까 앞 문장에 나왔던 것처럼 이 헌법을 어쩔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라던가 혹은 독재자 같은 그런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이 헌법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국민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너가 하는 말은 사회 질서를 해치는 거야 라고 이 권력자 마음대로 규정 내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즉, 이 문장에서
필자는 이 미국의 성문화된 헌법의 추상성과 모호함이 오히려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즉,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필자는 마지막 문장에서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The French, Italians, and Germans have had well-written constitutions over the last 200 years.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그리고 독일인들은 지난 200년 동안 많은 성문 헌법을 가졌었지만 but this has not protected them against tyranny. 이것이 그들을 횡포로부터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언급된 이 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인 성문화 체제의 국가들입니다. 즉 성문화된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년 동안 왕정이라던가 혹은 독재자로부터 이 나라들이 어떤 억압과 폭정을 경험했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지금 이 성문헌법이 국민들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 좀 이 글의 소재가 익숙치 않아서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성문법이 처음에 나왔던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이 성문법이 보장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문법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 성문법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함에 따라서 이 간혹 권력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런 성문법을 해석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국민들의 개인의 자유를 성문법이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이 글쓴이의 이 핵심 주장을 가장 잘 담은 선택지는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